풀지를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이제, 특히나 우리가 성기관에는 우리가 흥분을 하고, 이제 성관계를 할 준비를 하면, 그 성기관 쪽으로 혈류가 몰리잖아요. 혈액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식간에 몰렸던 그 혈액들이 그 오르가즘을 통해서 그 긴장됐던 근육과 혈류들이 해소가 돼야 우리가 그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오르가즘을 통해서 해소되지 못했을 때 그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혈류라든지 이런 게 서서히 풀리면서 거기에 우혈이라는 게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해소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켜켜이 우리 골반 쪽에 자궁 쪽에 그다음에 골반 하복부 전체에 이제 그 우열이 켜켜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뭔가 평상시에도 성관계가 아닐 때도 뭔가 밑에가 뻐근하고 묵직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까지 푸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뭐 여성들의 거의 한 70% 이상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성관계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더 이제 남성에 비해서 우열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만족스러운 그리고 오르가즘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죠? 영호님, 성생활 없는 부부 생활 가능한가요? 섹스리스로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현재. 거의 뭐 통계상은 네 커플 중에 한 커플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부부로서의 관계만 유지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뭐 남편으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엄마 아빠로서 역할, 그리고 자식으로서 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역할만 있을 뿐이지 남녀로서 어차피 부부라고 해도 남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녀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반쪽짜리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생활이 없다 그러면. 네, 떼구르님 안녕하세요. 지금 부상 오빠도 말씀하시잖아요. 가능은 하다고. 가능은 한데 그게 뭐 행복한 결혼 생활,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아니겠죠. 그냥 가능만 할 뿐인 거지. 떼구르님, 성관계 해본 지 10년 넘었네요. 안 하니 별로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가끔 불뚝불뚝 하긴 해요. 그렇죠. 뭐, 안 하다 보면 그게 또, 안 하는 생활에 또 길들여지잖아요.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안 하는 생활에 또 적응을 하게 되면, 아유, 그냥 뭐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그러고 뭐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욕이라는 거는 우리 4대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뭐 하질 못하고 안 한다 하더라도 몸에서는 저렇게 본능적으로 한 번씩 욱욱 욱욱 하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긴 하죠. 부스타님, 섹스리스 부부는 성생활 자체의 흥미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둘 다겠죠. 둘 다겠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매력도 없어졌고 흥미도 없어졌고 또 행위 자체가 이제 귀찮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했듯이 성욕 자체가 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각자 뭐 자해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은 한쪽은 아예 뭐 안 하고 한쪽은 알아서 해결하든 뭐 이런 식으로든 해소는 하겠죠. 그럼 뭐 워낙 뭐 부부들마다 각 커플마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방법으로 해소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만약 욕구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죠? 조선시대는 성생활 없이 부부생활 가능했지만 현대에서는 힘들 듯해요. 조선시대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서 뭐 고대든 중세든 현대든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표현하는 방식, 그 문화의 차이, 그다음에 중요도의 차이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때는 성생활 없이 가능하고 지금은 뭐 불가능하고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위하던 중에 정액에서 피가 살짝 보였어요.
그러면 전립선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온다 그러면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정액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이 뭐 고름이 섞여 나오든 피가 섞여 나오든 뭔가 안 좋은 게 섞여 나온다는 얘기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든 뭐 정낭에 문제가 있든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스톰님, 변태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원하지 않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변태인 거죠. 둘 다 원해서 함께 하는 거는 뭐 어떤 행위든 제약은 없어요. 그죠? 부스타님, 성기능이 저하되면 비아그라 복용하면서까지도 관계를 자주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욕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는 뭐 약이든 뭐든 도움을 받는 거는 좋죠. 이제 뭐 그런 도움을 받으라고 그런 약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주 할 필요는 전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왜냐면 그만큼 또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약은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자주라기보다는 그냥 내 몸 컨디션에 맞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왜냐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사용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더 부담이 감. 근데 필요할 경우는 써야죠. 아스토님, 패티시 취향으로 상대와 처음에 많이 다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성적 취향이 다른 문제는 우리가 입맛이 다른 것처럼 입맛이 다르면은 어디 식당 같은 데 갈 때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뭐 매운 거 좋아하고 맵찔이 있고 그러면 그런 갈등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어떤 취향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일치하면 좋겠지만 사실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어떤 특이한 또 어떤 성적 취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표현을 하고 시도는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제 내 취향을 가리고 숨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록 다툴지언정,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조율을 해보는 시도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 갱년기 때 관계를 회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새는 워낙 유튜브나 뭐 틱톡이든 이런 여성 갱년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성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뭐 애액도 없어진다, 질이 건조해진다, 질이 또 줄어들어서 위축성 질이 된다, 뭐 그리고 각종 전정구라든지 치골이나 뭐 이런 미골 쪽에 통증을 수반한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갱년기에 따르는 증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의 불편함 때문에 어떤 성적인 흥분이나 그런 게 잘 되지 않고 성 욕구조차도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 제가 제 나이에 처음 겪은 게 있는데요. 소변 시 참지 못하고 소변 통로에서 엄청난 찌릿한 통증을 느끼는데 1시간 동안 4번을 봤는데 통증이 위에서 아래로 느껴지다가 4번째 소변 볼 때 힘을 주고 나니 땅콩 크기 3분의 1의 뾰족한 덩어리가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요로결석 나오신 거네요. 아우,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저렇게 자연적으로 소변 볼 때 나왔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게 안 나오고 있으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행이네요. 뭐 간에도 그렇고 유도에도 그렇고 우리 몸에 뭐 쓸개 쪽도 그렇고 다 담석, 결석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심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그게 커요. 큰 거는 진짜 뭐 엄지손톱만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소변 볼 때마다 결석이 아래로 내려오다 힘줄 때 튀어나오니 다행. 요로 구멍 끝이 작은데 나온 걸 보면 다행. 배는 아프지 않았고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요도 끝에 구멍이 작아도 우리 수술할 때 유관 같은 거 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문도 꽉 조여 있지만 이렇게 늘어나서 벌어지는 것처럼 요도관도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점인 것 같지만 걔도 또 안에서 관이기 때문에 나올 때 또 벌어져요.
여친이 간호사라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병희님 운도 참 좋으시고. 자켓 안에 입으신 이너웨어 너무 이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짝이요. 올해 반짝이가 유행인 거 아세요? 저는 이 이너를 산지 한 4, 5년 됐거든요. 4, 5년 됐는데, 그때는 막 너무 화려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막 청바지에도 비지가 붙고, 올해 유독, 막 반짝반짝한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 냉감 패드라고 해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이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겨울철에 덮었던 이불 이제 넣으시고 새로 이제 침구를 꺼내시고 또 새로 침구를 이제 장만하실 때가 요때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생의 거의 뭐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잖아요. 침대 위에서, 이부자리 위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도 내 피부가 더 많이 닿는 게 아마 그 패드일 거예요. 침대 밑에 깔려있는 이불, 덮는 이불도 마찬가지지만, 덮는 이불은 이렇게 발로 차서 옆에 한쪽 구석에 몰아넣기도 하고, 돌돌 말아서 다리에 끼고 자기도 하지만, 여튼 밑에 까는 패드는 내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건 제가 명품 안 따지거든요.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침구만큼은 정말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서 굉장히 제가 좀 꼼꼼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꺼내다가 제 그 비컬도 바싹 깨먹었잖아요. 요건데 이게 이제 이 냉감 패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서늘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런 패드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내가 침대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서늘한 대나무 돗자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 또 좋은 게 한쪽 면은 그렇게 서늘한 느낌을 주고 또 반대쪽 면은 그냥 일반 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냉감 패드 한쪽 면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양면을 다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런 패드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섬유잖아요. 섬유. 이불 원단이니까. 그래서 섬유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바로 그런 섬유에 대해서 특허를 무려 5개나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노벨상에 해당하는 장영실상이라고 그 과학 수상하는 뭐 그런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노벨상급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상도 굉장히 여러 번 타고 특허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 회사에서 만든 그 헬사 크린 원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 원사는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에서 파는 그런 냉감 패드랑은 좀 약간 차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1년을 꾸준히 써봤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샀던 그 냉감 패드도 사실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냉감 패드를 딱 깔았을 때 처음에는 뭔가 서늘한 느낌에서 좋았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그래도 땀이 또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땀이 나면은 뭔가 그 장판 위에 누워있는 미끈미끈한 비닐 장판 위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막 나중에 더 끈끈한 느낌이 나서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 패드는 무조건 또 자주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빨수록 너무 보풀도 금방 잘 일어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항균, 항취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세라방님들한테 그 냄새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채취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노인취, 채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98%가 있어요. 냄새까지 제거해주는 효과가 98%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 이상 빨아도 그 항균하는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항균, 항취가 다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원사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능성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감촉은 면하고 같은. 그리고 이게 영상에는 잘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이 무늬도 굉장히 일반 그냥 이렇게 세로줄 무늬가 아니라 이걸 무슨 문양이라고 그러지? 하여간 이 무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무늬 자체도.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만 딱 침대에 깔아놔도
침대가 갑자기 호텔급으로 변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그리고 올해 뭐 기름값 오른다, 뭐 전기세 올라간다, 막 다들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면서 에어컨 틀기도 이제 겁나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냉감 패드만 하나 좋은 거 구비해 놓으시면은 잘 때 굳이 에어컨 안 틀어도 선풍기 한 미풍 정도만 틀어놓고 주무셔도 이제 꿀잠 잘 수 있는 쾌적한 잠자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패드를 저희가 사이즈는 슈퍼 싱글 사이즈, 그 다음에 퀸 사이즈, 그 다음에 킹 사이즈 해서 사이즈는 3개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해요.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근데 저희 그 세라방님들은 제가 다른 데 어디 광고 안 하고 이렇게 라이브 할 때만 들어와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약간 폐쇄몰이에요. 오픈몰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그 세라방님들한테만 드릴 수 있는 특별가가 있어요.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여성의 질의 내부 구조를 보면 질 바로 위에 요도관이 지나가잖아요. 요도관. 그리고 질의 끝에는 자궁이 있고요. 요도관의 끝에는 방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성의 그 요도관과 소변이 나오는 요도관과 질이 위치가 어때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에서 관계를 하면서 어떤 그런 외부에 세균이 생겼을 때 그게 그 가까이에 있는 요도관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방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방광염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 바로 위에 요도관 있고 요도관 끝에 방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질을 통해서 삽입을 할 때 그 페니스가 닿는 곳이 방광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질을 통해서 방광의 밑바닥을 자꾸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거나 강하게 했을 때는 이 방광의 밑부분에 계속 자극을 주다 보니까 또 그런 자극에 의해서 방광염이 생기기도 해요. 조심하면 생기지 않나요? 조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이제 소변을 보시는 거, 그게 이제 1차원적으로 이제 관으로 균이 들어가는 거를 소변으로 씻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변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할 때 너무 강하게 아랫배 쪽, 그러니까 방광 쪽을 자극하지 않는 체위를 하시는 게, 만약에 내가 자주 그렇게 방광염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 그러면은 체위를 좀 그렇게 자극이 좀 덜한 체위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그래서 뭐 뒤로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뭐 옆에 치과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방광을 덜 자극할 수 있는 체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관계를 하고 나서 질염부터 해서 저렇게 방광염, 요도염 이렇게 염증이 굉장히 잘 생겨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뭐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좀 청결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이나 성기 쪽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 쉽게 성병만이 아니라 성병처럼 어떤 그 균에 의한 매개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렇게 요도염, 질염, 방광염 이렇게 염증을 동반하는 질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이 또 워낙 좀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받고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좀 조금만 해도 쉽게 저렇게 염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관계를 피하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가 깨끗하게 잘 씻고 손도 잘 씻고 해야지요. 그렇죠. 당연히 청결은 기본이죠. 근데 그렇게 청결하게 했어도 또 성기관에 있는 어떤 균이 뭐 그 채모를 통해서 옮기든 아니면은 항문 쪽에 있던 균이 옮겨지든 여튼 간에 외음부 쪽에 있는 균이 또 옮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관계할 때 사정지연 콘돔 쓰면 일반 콘돔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 사정지연 콘돔이라는 게 약간 그 마취 성분 있잖아요. 마취 성분이 살짝 이제 묻어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귀두 쪽을 좀 이렇게 무디게, 감각이 좀 둔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요새도 워낙 또 콘돔이 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꼈나 안 꼈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완전히 초박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더 감각을 좀 무뎌지게 만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사정감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하기가 부끄럽네요. 부끄럽죠. 성에 대해서 공개적인 곳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익명성이잖아요. 그죠?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내 실명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뭐 깊은 대화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표면적인 어떤 궁금증 그런 건 또 해결할 수가 있으시니까 용기 내보세요. 여자친구랑 관계할 때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3번 정도 했는데 3번 다 아프대요. 아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삽입할 준비가 안 됐는데 삽입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친구분이 질경련이 원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삽입 선거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할 때 아프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애에게 안 나왔거나 여성의 질이 삽입성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거죠. 할 때 아파도 일단 중간에 안 빼고 그냥 바로 계속 하는데 아프다고 하면 빼야 되나요? 아프다고 하면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전이를 하고 여성이 삽입을 원할 때 하시면 돼요. 할 때 중간에 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중간에 아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액이 그러니까 표면에는 겉에는 나왔다가도 속에서 흥분이 안 되니까 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안이 말라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통증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픈데 계속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점점 이제 여자친구가 앞으로는 나 이제 아파서 섹스 안 할래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일단 충분하게 전이를 하고 여성이 삽입을 원할 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엘리셔님, 남자친구가 다마를 받고 구슬 너무 아파요. 구슬을 박으면 여자한테 좋은 게 뭔가요? 좋은 거 1도 없어요. 정말로 1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파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생각에는 뭔가 자기 페니스가 좀 뭐 작거나 아니면 뭐 힘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뭔가 그런 인테리어를 통해서 여자한테 더 자극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진짜 계속 꿀밥 때리는 느낌이지 하나도 안 좋아요. 질환은 우리 입 있잖아요.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 그 구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양치하다가 칫솔 조금만 살짝 어긋나서 입 안에 탁 치게 되면 어때요? 엄청 아프죠? 그쵸? 그런데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데를 그렇게 딱딱한 구슬이 또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그 딱딱한 걸로 드르륵드르륵 이렇게 알이잖아요. 이거 알로 드르륵드르륵 입 안에 문지르 넣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나. 링, 돌기는요? 똑같아요. 링도 마찬가지예요. 링도 실리콘이 됐든 뭐가 됐든 여튼 이 앞에서 막이 하나 딱 둘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턱콕턱콕턱콕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아파요. 안 좋아요. 우리가 발기가 됐잖아요. 발기가 되면 혈액이 몰려서 얘가 커지지 그 페니스 자체에 뭐 뼈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기가 됐지만 단단한 거지 딱딱하진 않거든요. 단단한 거랑 딱딱한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서 강직도가 있는 거지 여기가 뭔가 굳은 살 베긴 것처럼 딱딱하고 돌이나 저런 실리콘 링처럼 이질감이 느껴지는 딱딱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단단함과 딱딱함은 다른 거고 그 딱딱함은 질에서 굉장히 거슬리고 이질감으로 느껴져요. 절대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뒤로 하면 아랫배가 아파요. 남자들의 환상인가요? 뒤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복부에 더 많이 자극이 가겠죠. 근데 뒤로 해서 아픈 것보다는 뒤로 하는 자세가 너무 강하거나 세거나 빠르거나 해서 복부 쪽에 망치로 두들기듯이 폭폭폭폭 때리듯이 자극을 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아랫배가 아픈 거고요. 그래서 뒤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랫배가 아픈 게 아니라 하는 그 속도, 방법, 체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했든지 간에 뭐 뒤로 하든 앞으로 하든 옆으로 하든 그걸 다 떠나서 뭐든지 하고 나서 내가 통증을 느낀다, 아프다 그러면은 그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나서 아프면은 했을 때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 때 좋은 거는 1, 2초, 3, 4초잖아요. 그죠? 길어야 1분 넘지 않아요. 근데 아픈 거는 며칠을 가요. 심하면 그게 또 염증으로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프지 않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방구 소리가 크게 나와요. 창피하네요. 질방귀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뒤로 하면 더 질방귀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휘파람 불고 하는 것처럼 그냥 뭐든지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질방귀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마세요. 우리가 뭐 일부러 똥방귀 끄는 거 아니잖아요. 질방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쥐에서 나오는 소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의미 두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할 때 여자친구가 남자가 고수인지 초보인지 능력자인지 알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잘할 수 있죠. 라임님, 반갑습니다. 와이프랑 주 2회 정도 하는데요. 아내는 전이를 받기만 하고 삽입하게 되는데 전이를 서로 하는 게 따로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남성분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도 받기만, 자기가 수동적으로 애무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한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그냥 자기는 누워만 있으면 할 도리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제가 아무리 뭐 5대5 반반씩 성역할을 하셔라 해도 뭐 5대5까지는 안 되더라도 7대3이든 뭐 8대2든 6대4든 여튼 여성도 남성을 적극적으로 내가 전이 받듯이 애무 받듯이 남성의 성감대를 구석구석 해줘야죠. 너무 부끄러워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성들은 정숙하고 성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자기의 어떤 정숙의 지표로 삼아요. 근데 성에 대해서 무지한 게 정숙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모르니까 알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말로 아무리 100번 사랑해 한다고 사랑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도 표현할 줄 알아야죠.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는 뭐 여태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뭐 표현하지 마라, 뭐 나대지 마라, 적극적으로 하면 남자 다 도망간다, 뭐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고 그 사람과 부부관계 속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표현하는 법을 하나씩 익히셔야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받고 싶을 때 여기 해달라고 하면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은 해주고 싶죠. 해야 되고. 결혼 20년 차인데 제 와이프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5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만 한다고 내가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나 부끄러워. 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이게 내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다 착각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내 가치를 높인다. 나는 정숙한 여자고 조숙한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천박하게 굴지 않는다라고 착각들을 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밖에서는 요조숙녀, 집에서는 나 잠자리에서는 요부를 원하잖아요. 그죠?
외국에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여자들이 더 대시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뭐 외국이라고 다 그런지는 않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문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따른, 그리고 그 나라의 뭐 문화나 종교에 따른 그런 게 있잖아요. 테두리라는 게. 그래서 그 개방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뭐 외국에서는 그 상대적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인 데도 있고, 거기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대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국가를 떠나서 그냥 양, 남녀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양이 수컷이 더 대시를 하잖아요. 인간만.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수컷들이 더 구애를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음의 존재들은 암컷의 존재들은 임신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말초적인 즐거움만 쾌락만 얻자고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씨를 받는 입장에서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선별을 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 엄청나게 더 먼저 대시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남녀를 놓고 봤을 때는 남자가 더 적극적인 건 맞죠. 그건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달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체에는 터치가 안 되고 어떤 때는 터치되고 어떤 때는 터치 안 되고 컨디션 차이도 있나요? 그 터치라는 게요. 질의 끝에 뭐가 달려있어요? 자궁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 자궁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먹같이 중간에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이 흥분을 하면 얘가 쭉 딸려 올라갔다가 쭉 밀고 내려와요. 알아서 자기가. 그러면은 당겨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페니스랑 도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흥분이 좀 덜 되면 계속 위에서만 이렇게 머물겠죠? 그러면은 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킹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성이 얼만큼 흥분했냐, 고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터치되면 흥분되고 너무 좋아하고 이럴 땐 오르가즘 느끼고 있다. 이번 섹스는 오르가즘 느꼈고 좋았다고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흥분과 오르가즘과는 다른 거예요. 흥분은 흥분인 거고 오르가즘은 오르가즘이에요. 근데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완벽한 섹스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오르가즘을 못 느꼈다고 해서 또 나쁜 섹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르가즘을 물론 목표로 느끼면 좋죠. 좋지만 매번 모든 섹스에서 오르가즘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섹스는 오르가즘을 느꼈으니까 좋은 섹스고 못 느꼈으니까 나쁜 섹스는 아니에요. 다만 함께 같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를 목표로 할 뿐인 거죠. 그게 최고 좋은 거니까. 성인용품 매장 가서 모형 사서 연습하고 실제로 여자랑 제대로 다시 할 때 미리 하면 도움이 되나요? 근데요, SHD님, 그 여성한테 내가 막 경험이 많은 남자처럼 보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좀 이렇게 완숙한 남자인 걸 보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그걸 할 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처음 스타트 출발점부터 스킨십 단계부터 키스할 때부터 다 알거든요. 다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의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만 뭐 연습하고 뭐 들어간다고 해서 티 안 나고 이러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이 행위를 하는 거지 내가 뭐 가진 기술 자랑하려고 뭐 경시대회 하려고 관계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경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나의 소중한 첫 경험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만큼 나는 내 소중한 사람하고만 이런 걸 하려고 많이 아껴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너랑 이런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서 그냥 관계 하시면 돼요. 꼭 막 그렇게 기술적으로 월등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과 맞춰 나가다 보면 서로의 합을 맞춰다 보면은 모든 섹스는 어차피 처음에 할 때는 다 제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로 출발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굳이 모형까지 사서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사람과 모형은 하늘과 땅이에요. 달라요. 현지님, 출산 후 남편이 이전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질 필러 시술 같은 건 어떨까요?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단은 물론 출산을 하고 나면 질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그 회복 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고 남편이 이전 같지 않은 느낌이라는 거는 본인이 잘 못 느끼신다는 거죠.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뭐 물론 출산하고 나면 몸도 배도 이만큼 불었다가 이렇게 꺼지면서 막 살도 트고 막 그 뭐죠? 피부 가죽도 막 늘어나고 옛날보다 탄력이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라는 건 원래 늘어나기도 하고 원상복귀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운동해서 피부에 다시 탄력을 키워주면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거의 돌아오잖아요. 물론 제왕절개한 경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거의 뭐 처녀 때 못지않게 다시 배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질도 필러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어느 한 부분에 뭔가 필러를 맞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서 뭔가 느낌을 더 좋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질이라는 게 그렇게 어느 한 부분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느낌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케겔 운동이라든지 특히 질 필러 하실 거면 그 돈으로 그 비용으로 저는 차라리 이런 웨이브 케어 같은 운동 기구로 운동을 해주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질의 탄력성, 그 다음에 민감도 이런 거를 또 다 깨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이라는 게 어느 한 점으로 뭔가 느끼지 않아요. 그 전체, 질 전체가 연결된 하복 외음부 신경, 하복부 신경, 골반 신경으로 간 그 신경들이 어떻게 해요? 질 압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쾌감이라는 걸 느끼고 그 쾌감이 쌓여서 오르가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나 선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덩어리로. 그래서 그 질이라는 덩어리를 어떻게 골반 저근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운동을 시켜줬을 때 느낌이 더 증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운동을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꾸준하게 쓰시면은 본인이 만약에 여기 앉아서 그 여기 붕붕 하고서 얘가 운동을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 운동에 맞춰서 본인이 같이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운동해주시면 효과는 더 좋고 아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10분 동안 앉아만 계셔도 돼요. 그러면은 빠르면 한 달 이내 또는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분명히 뭔가 운동 전과 다른 어떤 쪼임이나 쾌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깨우는 훈련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아요. 레이저가 됐던 질필러가 됐던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자연산인 상태로 해보시고 뭔가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그 부족한 1%, 2%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셔야지 나의 노력 없이 그냥 뭐만 하면 해결되겠지 이것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팔자주름을 없애려고 팔자에다가 필러를 맞는다고 해서 팔자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팔자에다가 필러를 딱 맞는 순간 뭐예요? 뭔가 또 이질감이 느껴지고 뭔가 다른 곳과의 또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다른 것도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군데만 한다고 절대 내가 잃었던 감각, 잃었던 쾌감이 돌아오진 않아요. 발가락을 캔디처럼 빨아주면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성감대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부위만 성감대가 아니라 대기만 하면 다 성감대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발된 정도, 부위는 다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발가락이 좋을 수도 있고, 엉덩이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여기 목 뒤가 좋을 수도 있고, 뭐 귓바퀴가 좋을 수도 있고. 라니아 선생님, 오늘도 몰랐던 부분, 부끄러운 부분 답변 감사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걸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다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이렇게 성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 파트너와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실 일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용기 있는 행동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 포르노 봐도 되냐고요? 뭐 봐서 안 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게 몸에 안 좋잖아요. 뭐 성분을 따져놓고 보면 몸에 안 좋다고는 해요. 인스턴트 식품 안 좋다고는 해요. 근데 안 먹지 않잖아요. 맛있으니까 먹고 또 좋아하니까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안 좋다는 걸 알고도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담배 피우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담배 피고, 술 많이 먹는 거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포르노가 안 좋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떤 성적 자극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뭐 보기도 하고, 또 이미 내가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할 때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나의 그런 능력도 같이 갖고 있으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조절력이 떨어져서 너무 막 포르노를 많이 본다거나 포르노에 의존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막 여기에 포르노가 완전히 세뇌가 돼서 뭐 일반적인 거 할 때는 뭐 감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양념처럼 재미로 조금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성에 대해서 너무 뭐 모르고 무지하고 또 이렇게 폐쇄적인 분들은 오히려 또 포르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화이트 포르노라고 그래서 거의 교육 자료 수준에 가까운 그런 좀 깨끗하고 예쁜 그런 포르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색다른 어떤 정보 같은 거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잘 활용만 하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보다는 중독에 가깝게 보고 또 안 좋은 것만 또 익히고 이래서 이제 폐해가 생기는 거죠. 저런 남자친구가 보면서 요구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르노는 SF라니까요. 우리가 SF 공상과학 영화 보면서 그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외계인 나오고 우주선 날아다닌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다 생각 안 하고 영화로 보자. 영화적인 측면으로 픽션으로 즐기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픽션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현실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SF로 보면서 현실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따라하거나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폐해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저렇게 하잖아. 저렇게 되잖아. 우리도 해보자.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사례를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네요. 절대 안 됩니다. 자위, 자주 해도 되나요? 자주라는 거는 다 개인마다 편차가 심하죠. 하루에 뭐 10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번 하는 걸 또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자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하고 나서 다음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피곤을 느낀다. 뭐 이 정도만 아니면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위하면 정액이 조금 나와요. 왜 그런가요? 그 조금이라는 게 원래는 많았는데 줄어든 것인 건지, 아니면 원래 자위할 때만 조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적어지는 건지, 어떤 걸까요? 남성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닦는 거. 그래서 젤 타입이거든요. 똑 따서 쭉 짜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먹어도 돼요. 샴푸도 되고, 샴푸, 머리도 감고, 또 얼굴 세안도 할 수 있고, 몸
바디워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쉐이빙 폼까지. 거품이 저기 미세하고 부드러워서 쉐이빙 폼으로 하셔도 돼요. 따로 뭐 그 거품 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해도 상처 없이 깔끔하게 먼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씻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얘가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냄새까지 탈취하는, 냄새까지 탈취해주는 그런 역할이 탁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 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항문주위 이런 부위에 고여있는 고유의 좋지 않은 채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비누로 벅벅벅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만 더 건조해지고 막 고환 막 냄새 없애겠다고 막 비누로 고환이나 항문 주변 닦으시게 되면은 막 고환 건조해지고 항문도 건조해지고 해서 나중에 막 가렵고 따갑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긴 살이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 치아 닦을 때도 치약 따로 쓰잖아요. 비누로 양치 안 하는 것처럼 그 외음부 쪽도 외음부에 맞는 그런 제품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그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너무 간편하게, 그리고 하고 나면은 피부 건조하지 않게 저기 보습도 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 뭐 닦는 거는 끝. 채취 관리 끝. 그 다음에 이제 잘 닦았으니까 이제 피부에 뭘 줘야 돼요? 수분과 영양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에는 물로 뿌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눈에다 썼어요. 여기 이쪽에다 썼어야 되는데. 뿌려서 쓰는 스킨이에요. 스킨인데 스킨 보통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덜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손바닥 이렇게 하는 순간 손바닥이 80% 먹고 얼굴은 20%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돈 아깝게 손바닥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직접 뿌려주고 몸에도 뿌려주고, 특히 밑에 쪽, 밑에 칙칙칙 그 냄새나는 쪽에다가 하면은 수분도 공급해주고 정말 이렇게 프레쉬한 굉장히 매력적인 향. 제가 우리 세르방님들한테 정말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남자 냄새, 그 안 좋은 퀴퀴한 그 호라비 냄새, 그 냄새가 안 나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냄새가 그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 남자한테 좋다 안 좋다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전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닦는 거 정말 꼼꼼하게 냄새 제거하면서 잘 닦으셔야 되고요. 또 피부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냄새 무슨 냄새지 이거 이렇게 맡아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향을 주면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양 공급. 정말로 여기 막 면도에서 커옇게 막 그 뭐죠 이거 버진 피는 것처럼 막 허옇게 일어나 있고, 모공 막 뽕뽕뽕 뚫려 있고, 막 여기 개기름 막 번들번들 나 있고 그러면 키스하고 싶지 않고 만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피부가 광이 나고 매끈하고 쫀득쫀득해 보여야 만지고 싶고 키스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부 관리는 모든 연애의 출발이에요. 출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일단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개기름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피부도 더 매끈하게 그리고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로션, 에센스, 크림을 얘도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바르실 거 없고요. 그냥 뿌리고 바르고 딱 두 개면 피부 관리 끝. 그래서 이렇게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뿌려주고 발라주고, 좋은 꽃놀이 가서 좀 뭔가 데이트도 하고 막 분위기도 잡고 이러는데 기껏 딱 이제 분위기 잡고 옆에 앉았는데 막 시큼한 땀 냄새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꽃놀이 구직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그러니까 향수는 내가 뿌려서 위에서 덮는 향이지만,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채취를 덮어버리지만 얘들은 내 몸에 직접 뿌리는 거기 때문에 내 살하고 섞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진짜 내 살냄새 같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3종으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피부 관리, 채취 관리 잘 하시라고 이렇게 3종 준비되어 있고요. 와이프하고 좀 섹스리인데 좀 섹스리스는 뭐예요? 좀 섹스리스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섹스리스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서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섹스리스까지 오게 된 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건지, 왜 안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먼저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솔루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어떤 하나의 정답지가 있어서 이거 하시면 섹스리스가 해결됩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리스 부부 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꿈꾸는 소녀님. 리스가요, 네 부부 중에 한 부부가 리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다고 봐요. 거의 1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라고 하면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은 리스라고 봐요, 저는.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이 작아져요.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우리 눈물도 눈 안구건조증 오죠. 눈도 우리 줄고, 침도 입도 마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거의 체액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이 다 줄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입을 할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몸에서도 굳이 뭐 정액을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가입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나이 들어서. 그게 마음이 아프세요. 뭐 양이 줄은 거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줄은 거 별로 티도 안 나요. 그리고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질병 없는 상태에서 그게 자유가 됐든 뭐 성관계가 됐든 파트너와 하는 관계가 됐든 잘 할 수 있으면 되면은 다행인 거지. 뭐 양이 좀 줄고 뭐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이 먹어도 사정시 나가는 힘이 20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사정량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깅 등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그렇죠. 몸은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은 용불용설이라고. 아이 생기고 나서 잘 안 해요. 맞아요. 거의 섹스리스의 출발이 출산 후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은 이제 그 여자의 몸에서 엄마의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드 자체도 이제 아내 모드에서 엄마 모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아이한테만 이제 더 몰입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진짜 속궁합이 뭔가요? 진짜 속궁합이요? 가짜 속궁합 있나요? 진짜 속궁합은 또 뭐고? 속궁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관계를 했을 때 서로 잘 맞느냐를 따져보는 게 궁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할 때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뭐 속궁합, 겉궁합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근데 사실 겉궁합도 뭐 말하는 거, 성격, 뭐 가치관 이런 것도 처음부터 100%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히려 그게 달라서 또 그 다름 때문에 호기심을 느끼고 또 관심을 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속궁합도 저는 30%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30%뭐 너무 뭐 아무 느낌이 없다거나 뭐 너무 싫다거나 뭐 거슬린다거나 이런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맞춰가면 돼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와이프가 사귄 남자가 제가 처음이라 이해시키는데 어려웠어요. 지금은 원할 때 해서 좋아요. 그랬구나.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그죠? 모르니까. 비교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성은 정말 해본 만큼, 경험해본 만큼, 아는 만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친과 지금 1년째입니다. 근데 제 여친이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저하고 연락이 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저하고 연락이 뜸해져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여자친구가 지금 금전적으로 힘든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본인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당연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은 그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연애도 하는 거고, 사랑 타령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막, 빚에 쪼들리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연애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거에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또 힘든 거를 상대방한테 뭐 표현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또 부담 주기도 싫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제 도움은 부담이 되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저기 좀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있는 여성이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내 어떤 힘든 거, 어려운 거를 굳이 내색하고 막 징징거리고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자존심 있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연애도 하는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럴 때는 좀 믿음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고, 연락이 뜸하다는 게 예전보다 얼마큼 뭐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어도 사실 막 예전처럼 막 살뜰히 연락하고 챙기고 이런 거 못 할 거예요. 지금 신경이 딴 데가 있잖아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싫어서 나랑 뭐 관계를 끝내려고 핑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기다려 줘야죠. 그리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나이가 그런데 성욕이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보다는 그 성욕의 크기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적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많고 왕성한 것처럼 성욕도 나이랑 상관없이 젊어서도 성욕이 적은 사람 있고요. 또 나이 먹어서도 그 성욕이 많은 게 그냥 잘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그릇의 크기의 차이인 거죠. 나이보다는. 연애든 사랑이든 물론 처음 만나서 막 설레고 뭐 두근거리고 새롭고 이런 거는 뭐 처음은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이를 다 떠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맞는 사랑과 연애의 방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약간 독립적인 자주적인 연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미 몸이 힘들어서, 몸이 안 따라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의 영역,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교집합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연인이고 부부여도 자기만의 영역, 그 다음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영역도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기만의 영역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교집합에 의존하지 않게끔. 우리 네로님은 자유 욕구가 있는 건 건강, 나이도 있는데, 나이랑 상관없다니까요. 그 언제부터 또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성이라는 거는 나이 들면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시드는 거, 뭐 이런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이 먹어서도 욕구가 있고 나이 먹어서도 하려고 막 연인을 찾고 막 이러면은 뭐 주책바가지다, 뭐 나이값도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그 번식기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그 성애기 자체가 번식을 위한 교미를 하는 거지. 하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행위 자체가 인간한테는 유희잖아요. 유희.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희 플러스 또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맺는 몸의 소통이고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희와 관계라는 게 나이를 먹었다고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폭넓은, 더 깊은 그런 유대와 유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해야 되고, 더 제대로 해야 되고, 더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성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희, 관계, 감성적 쾌락. 그러니까요. 당연히 쾌락은 유희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재밌으니까 하죠.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각자 생각하는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다르겠지만 찬성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라니엘 세라피에 관심을 갖고 섹스 테라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세라방님들만이라도 저는 저와 같은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나이와 무관하게 내 개인의 건강과 또 내 그 행복을 위해서 계속 성에 대해서 알고자 호기심을 갖고 사실 우리가 늙는 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 열정이 사라지는 거. 그게 저는 노화인 것 같아요. 계속 깨어있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저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48살인데 작년부터 폐경이 왔어요. 폐경이 오면 질 건조증도 생긴다고 하는데 질 조임도 원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요. 일단은 잘 될 거야 님. 폐경이 완전히 왔으면 일단 호르몬제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질 건조증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 지금 본인이 생기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폐경이 왔다고 해서 모든 증상이 다 똑같이 오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질 건조증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 오는 것도 심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약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질 조임도 원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질 조임이라는 거는 여성의 질은 내가 조일 수 있는 거는 앞쪽 3분의 1만 내가 조일 수 있어요. 그것도 그 피시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위아래로만 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회음부 있잖아요. 회음부 안에도 회면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남성이 피가 몰려서 발기가 되는 것처럼 여성이 흥분을 하면은 그 성기 주변으로 여성도 혈액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면체에도 혈액이 모여요. 그러면서 그것도 흥분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가 어떻게 해요? 피가 차니까 질을 뒤로 들어 올려주겠죠. 그러면서 질을 더 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나마 앞쪽 3분의 1인 거고 뒤쪽 3분의 2는 나머지 뒤쪽 3분의 2 안쪽 3분의 2는 내가 힘으로 쪼일 수가 없어요. 이쪽은 불수의근이에요. 앞쪽은 내가 쪼일 수 있는 수의근이고 뒤쪽 3분의 2는 불수의근이에요. 내가 쪼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쪼이는 게 아니라 흥분했을 때 흥분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내가 심장 뛰어야지 한다고 심장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심장은 일정한 박자로 알아서 뛰어주는 거잖아요.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내가 쪼여야지 하고 쪼이는 게 아니라 내가 흥분을 느끼면 그 흥분감에 의해서 질압에 의해서 저절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이 왔다고 그래서 모든 증상이 똑같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질 건조증이 아직은 생기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겼을 때 그때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질 조임도 만약에 미리 내가 좀 예방을 하고 싶다. 저렇게 질 건조증이라든지 뭐 질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 물론 증상이 올 수 있죠. 질도 얇아지고 근육도 줄어들고 수분도 줄어들고 하니까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내가 미리 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편하고 간편한 방법은 이런 운동기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웨이브 케어라는 운동기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석처럼 깔고 앉으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대고서 이제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클리토리스랑 회음부랑 두 군데에서 음파 진동이 나오면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동으로.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얘를 처음에 쓰시면은 밑에가 뻐근해요. 그럴 정도로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뭐 이런 거 돈 들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케겔 운동 해주시면 돼요. 케겔 운동 하루에 1000번씩 하시면 돼요. 1000번씩 100번 나눠서 수시로 10번씩 해서 하루에 1000번. 그 정도 해주시면은 유지하실 수 있어요. 질 건조증이라든지 질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 1000번씩 하는 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 케어 같이
이런 도구의 기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탱탱볼 같은 거 회음에다 끼고서 정말 운동 이 공 하나 뽀개질 때까지 공 하나 뽀개질 때까지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저거 잘 안 해요. 저도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그래서 10분만 앉아 있으면 제 1000번 한 것 같은 운동 효과를 주는데, 그리고 이제 이 운동기구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거 뭐 초음파나 이렇게 하는 거는 맨살에 앉아야 돼요. 맨살에. 그것도 약간 물기 이렇게 적셔 놓고서 맨살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차가운 거 느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놓고서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속옷 입고 바지 입고 그냥 올라서 앉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운전 중에도 할 수 있고 뭐 사무실 의자에 놓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일단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왜냐면 옷을 다 벗고 하는 건 집에서밖에 못 하니까 정해진 공간에서만 해야 되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가볍고 또 제가 저희 몰에 사시면은 더스트백하고 얘 들고 다니는 더스트백하고 그다음에 이거 씌우는 방수팩도 같이 제가 선물로 드려요. 그것도 이제 두 개 합치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요실금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 깔고 앉았다가 혹시 실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탁도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방수 얘 커버 씌우고 나서 운동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10분만 운동하면 그 케겔 운동 1000번 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제 거는 이게 옛날 초창기 처음 나올 때 모형 저기 제품이라서 저는 여기에 지금 전광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거기에는 여기가 다 전광판이 보여요. 그래서 모두 8가지가 다 보이고 그거 보면서 뭐 모두도 정할 수 있고 세기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죠. 40대 이상부터는 골반 적은 운동시키는 운동기구 그냥 필수로 저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여요. 우리 보면은 왜 그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막 안마, 전신 안마 그런 거 놓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운동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타겟이잖아요. 딱 골반 저근을 타겟시켜주는 운동기구잖아요. 근데 여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생활에서 어려움이 정말 많아져요. 골반 저근 자체가 힘이 약해지면은 잡아주는 힘, 발기를 잘 유지시키는 힘, 그 다음에 사정을 조절하는 힘, 그 다음에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힘, 그게 다 약해지고, 여성들은 질을 조이는 힘, 질의 탄력, 그 다음에 오르가즘 느끼는 거, 요실금, 이런 게 다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자체가 나약해지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 스쿼트 해라, 뭐 걷기 운동 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운동이 골반 저근 운동이거든요. 골반 저근 강화 운동. 그러니까 밑이 빠지면 안 돼요. 골반 저근이 뭐예요? 앞에 있는 치골과 뒤에 꼬리뼈, 미골 있잖아요. 그 밑에를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골반 전체를 밑에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을 골반 저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육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면 다른 근육 약해지듯이 얘도 약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딸려 있는 그 위에 장기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기관부터 해서 자궁, 항문, 다 전립선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골반 저근을 운동시켜줄 수 있는 기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지금 7년 됐나 8년 됐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대부분 썼던 분들이 주변 지인한테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제품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또 연령층들이 다들 당연히 이걸 필요로 하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이런 분들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가 써보고 좋지 않으면 굳이 남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써보고 지인들한테 추천해서 제품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판매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6,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제품에 대한 검증은 마쳤다. 그래서 웨이브 케어도 우리 세라방님들이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될, 특히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미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하면 약을 먹고 수술하고 치료를 해도 100%안 돌아와요. 100%.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예방이에요. 예방하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이미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도 그 뻐근한 느낌은 계속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하고 뻐근한 느낌을 이 기구로 많이 또 개선을 시켜줘요. 그래서 통증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 밑에 아픈 게 없어졌네? 나 밑에 뻐근했던 게 좀 덜해졌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오르가즘도 잘 못 느끼고 감각도 좀 둔하고 그랬던 여성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 클리토리스 자극을 통해서 느낌이 깨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깨어난다는 거 곧 뭐예요? 질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불수의근이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느껴야 그 불수의근 안쪽이 움직여 주는데 얘는 내가 클리토를 통해서 못 느꼈던 감각을 느끼면서 저절로 안에 그 3분의 2, 질의 3분의 2 지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수축과 이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관계 시에도 그 자극을 받으면 그 전까지는 질이 홍 하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 홍 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게 뭐예요? 클리토리스부터 자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쾌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 역시 깨어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극을 통해서 클리토리스가 개발되고 깨어나면서 질 안쪽도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시에도 삽입에도 이제 질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